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는 말과 태도가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현실 드라마입니다. 친정은 하찮게 여기면서 시댁만 우선시하는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 딸들은 편하게 눌러앉고 며느리는 참고만 살아야 하는 구조가 갈등을 키웁니다. 결국 당신은 누군가의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소중한 딸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는 며느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면서 가족의 질서가 뒤집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뭔 소리야. 내가 내 친정아버지 팔순잔치에 뭐하러 가. 나중에 내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가면 되지. 정희는 손목시계를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녁 6시. 시어머니 말순이 퇴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 3가지, 김치, 조림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정희는 결혼한 지 벌써 7년째였습니다. 처음엔 이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는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며느리 힘들게 안 해. 나도 며느리 살이했으니까. 정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정희가 직장을 그만둔 뒤부터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 서 집안일을 해야지. 친정에 가는 것보다 시댁 일을 먼저 챙겨야지. 아이는 시댁 손자야. 친정이 며느리 시댁 일에 끼어들면 안 되지. 하나씩 조금씩 말순의 말은 바뀌어 갔습니다. 정희는 그때마다 참았습니다. 가족인데 뭐.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 현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왔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무 대꾸 없이. 현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오셨어? 아직요. 조금 있으면 오실 거예요. 현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당신. 응? 이번 주말에 친정아버지 팔순잔치가 있어서요. 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팔순? 네. 아버지가 올해 80이셔서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라도 하려고요. 현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야지. 엄마한테 말해봐.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봐가 아니라 같이 말하자면 좋을 텐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정희는 후다닥 신발을 챙겨주러 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다리가 아파 죽겠네. 말순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저녁 곧 차릴게요.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정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언제 말하지? 밥상이 다 차려지고 3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들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정아버지 팔순잔치가 있어서요. 말순은 국을 떠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팔순? 네. 아버지가 올해 80이셔서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라도 하려고요. 말순은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시면 가.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끝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말씀이. 아니, 뭐 틀린 말 했나? 말순은 반찬을 집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챙기면 좋지. 근데 며느리가 그렇게 친정에 마음 쓰면 시댁은 누가 챙기냐?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옆에 앉은 현우는 물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팔순잔치 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밥을 한 숟가락 더 뜨고 나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이 우선이야. 친정은 여유 있을 때가. 정희는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접시를 닦는데 자꾸만 시어머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돌아가시면 가.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팔순잔치 예약 완료라는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옆에 누운 현우는 이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시면 가라고? 살아계실 때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희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친정에 가져갈 과일을 사려고요. 사과, 배, 귤을 골라 담으면서 정희는 어릴 적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과일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밤마다 껍질을 깎아 가족들 입에 넣어주시던 그 손. 정희는 과일을 보며 잠시 멍했습니다. 아가씨, 이거 살 거예요? 상인의 말에 정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주세요. 과일을 들고 집에 돌아오는데 거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오빠 집이 역시 편하네. 정희가 신발을 벗으며 들어가자 소파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미정, 작은 시누이 수연. 둘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언제 오셨어요? 미정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방금. 아버지 생신이라 왔지. 정희는 손에 든 과일 봉지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시아버님 생신은 다음 달 아닌가요? 수연이 과자 봉지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근데 우리도 미리 와야지. 준비할 것도 많고. 미정이 덧붙였습니다. 며칠만 있다 갈 거야. 오빠가 괜찮다잖아. 정희는 남편을 봤습니다. 현우는 주방 쪽으로 몸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그냥 잠깐 있다 간대.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딸들이 왔는데 당연히 있어야지. 정희야, 점심 준비 시작해라. 정희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11시도 안 됐습니다. 지금이요? 응. 사람 많으면 준비 오래 걸리잖아. 정희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우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오랜만에 왔는데 뭐 맛있는 거 해줘. 수연이 TV를 켰습니다. 맞아. 집밥이 그립더라. 정희는 부엌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거실에 앉으며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오빠 잘 만났다. 며느리가 일은 해. 미정이 웃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원래 그래야죠. 정희는 양파를 썰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상을 차리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3가지, 전, 김치. 식탁에 앉은 시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언니, 국 좀 더 있니? 미정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반찬은 왜 이것밖에 없어? 수연이 투덜거렸습니다. 정희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국을 더 끓이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말순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밥상이 기본이지. 우리 엄마도 힘들잖아.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딸들은 손님이고 며느리는 식구니까. 정희는 국자를 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누이들이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봤습니다. 언니, 저 커피 좀.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커피. 미정도 손을 들었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에 쟁반을 들고 나가는데 말순이 불렀습니다. 정희야,
빨래 좀 돌려. 네. 정희는 커피를 내려놓고 다시 세탁실로 갔습니다. 시누이들의 옷가지가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옷을 하나씩 집어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며칠만 있다 간다고 했는데 빨래를 돌리고 나오니 미정이 불렀습니다. 언니, 아이스크림 있어? 정희는 냉동실을 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없네요. 수연이 인상을 썼습니다. 에이, 없어? 집에 아이스크림도 없냐? 정희는 대답 대신 냉동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시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칼질을 하다가 문득 휴대폰을 봤습니다. 친정 엄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정희야, 팔순잔치 준비 어떻게 돼가니? 정희는 답장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 못 갈 것 같아요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저녁은 언제 돼? 정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저녁 식탁. 정희야, 이거 왜 이렇게 짜? 미정이 국을 한 숟갈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끓여둔 거라. 아니, 며느리가 있으면 늘 따끈하게 새로 해야지. 수연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형님, 그냥 먹어요. 우리 며느리 바쁘잖아. 그 말이 더 얄미웠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국을 새로 끓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말순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오늘 점심엔 갈비찜 좀 해라.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갈비요? 그래. 손님들 왔는데 그냥 대충 먹이냐? 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형님들 손님이세요? 말순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딸들은 손님이지. 며느리는 식구고.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이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손님과 식구의 기준이 뭐지? 친정아버지 팔순잔치엔 돌아가시면 가라면서 시누이들은 한 달도 전에 와서 손님 대접을 받네. 정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마트에 갔습니다. 갈비를 사고 채소를 사고 과일을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 때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2만 원. 정희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갈비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핏물을 빼고 양념을 만들고 냄비에 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언니, 커피.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내려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연은 소파에서 기지개를 켜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는 회사 갔어요. 엄마는 산책 나가셨어요. 수연이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우리끼리네. 언니 앉아. 정희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돈 벌어? 아니요. 그럼 오빠 돈으로 사는 거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웃었습니다. 우리 오빠 돈 잘 벌잖아. 좋겠다. 그때 미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뭐가 좋아? 언니가 오빠 돈으로 살아서 좋다고. 미정이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게. 며느리는 편하지. 정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습니다. 편하다고? 정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시누이들 시중 들고 그게 편한 거라고요? 점심 식탁. 갈비찜이 올라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를 보며 미정이 말했습니다.
오, 맛있겠다. 수연이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었습니다. 역시 며느리 솜씨네. 말순도 고기를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그래, 이래야 집밥이지. 정희는 밥만 먹었습니다. 갈비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연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우리 이번에 아버지 생신 때 가족들 다 모이니까 호텔 뷔페로 하지 뭐. 미정이 바로 맞장구 쳤습니다. 응, 좋은 데서 해야지. 생신인데.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용은 각자 나누는 거죠? 거실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말순이 정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낼 거지. 우리 아들 돈이 곧 내 돈인데.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여유가. 여유? 아들이 돈 잘 버는데 무슨 여유가 없어.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아버지 생신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수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며느리가 시아버지 생신 챙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 정희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접시를 닦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친정아버지 팔순잔치는 돌아가시면 가래. 시아버지 생신은 며느리가 호텔 잡아. 정희는 물을 틀어놓고 그대로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정희가 방에서 불렀습니다. 응? 우리 친정아버지 팔순잔치 꼭 가야 해. 현우는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래? 돌아가시면 가래. 현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건 좀 심하네.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해줄래?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기분 좀 풀릴 때 내가 말해볼게. 정희는 웃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음 주쯤? 팔순잔치가 이번 주 토요일인데.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누이들은 백화점에 간다고 했습니다. 언니, 우리 옷 좀 사러 가려고. 미정이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카드 줄게. 정희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연이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저녁 늦을 수도 있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누이들이 나가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엄마였습니다. 정희야. 네, 엄마. 아버지가 요즘 기운이 없으셔. 팔순잔치 날만 기다리시네.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꼭 갈게요. 그래. 아버지가 너 보고 싶어 하신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때 시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언니, 우리 왔어.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옷 예쁜 거 샀어. 생신 때 입으려고. 정희는 쇼핑백을 보며 물었습니다. 얼마 쓰셨어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몰라. 카드로 긁었어. 전부요? 응. 우리 둘이서. 정희는 카드 앱을 열었습니다. 230만 원.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들, 이건 좀. 수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왜? 오빠 카드잖아. 그래도 이렇게 많이.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1년에 한 번 오는데 그것도 못 써? 말순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딸들 옷 사주는 게 뭐가 대수야.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카드로 230만 원 썼어요. 현우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요? 누나들이 옷 좀 산 거잖아. 정희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친정아버지 팔순잔치 준비하는데도 돈 드는데요. 현우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따로 있잖아. 따로가 어딨어요. 다 같은 돈인데. 현우는 대답 대신 불을 껐습니다. 정희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뭐지? 며느리라는 이름의 가정부인가? 사흘째 되는 날, 정희가 빨래를 널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들, 언제쯤 가세요? 미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습니다. 왜? 불편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친정아버지 팔순잔치 준비도 해야 해서요. 그 말에 말순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또 친정 타령이네. 정희가 입을 열려 하자 말순이 먼저 잘랐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이 먼저야. 팔순잔치? 살아있을 때 한 번 챙긴다고 세상이 바뀌냐? 정희는 그 순간 손에 쥔 빨래 집게를 놓쳤습니다. 현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말수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정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팔순잔치 예약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날짜 이번 토요일. 장소 친정 근처 한식당. 예약 인원 12명. 정희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갈 수 있을까?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돌아가시면 가.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참기만 하지? 정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8부. 다음 날 아침. 정희야, 이거 왜 이렇게 짜? 식탁에서 미정이 국을 한 숟갈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끓여둔 거라. 아니, 며느리가 있으면 늘 따끈하게 새로 해야지. 수연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형님, 그냥 먹어요. 우리 며느리 바쁘잖아.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국을 새로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말순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안 청소 좀 해라. 먼지가 쌓였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주방. 2시간이 걸렸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점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뭘 해야 하지? 또 뭘 만들어야 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엄마였습니다. 정희야, 토요일에 몇 시에 올 거니? 정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희야? 엄마 저 못 갈 것 같아요. 뭐? 시댁에서 형님들이 와 계셔서. 엄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야, 아버지가 너만 기다리신다.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긴. 내가 뭘 잘못했니? 그 집이 잘못하지. 전화를 끊고 정희는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 쌓인 그릇은 시누이들이 먹고 마신 것까지 합쳐 산더미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우리 내일 또 백화점 갈 건데 카드 좀 줘.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정희 카드로. 현우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속에 잠긴 접시를 그대로 잡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야.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시누이들 옷 좀 더 사야겠다. 생신 때 입을 게 부족해.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친정 내려가야 해요.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내려가긴 어딜 내려가. 정희가 손을 닦으며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팔순잔치예요. 말순은 한 발 다가왔습니다. 팔순잔치가 그렇게 중요해?
정희는 대답 대신 주방 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가라고 하셨잖아요. 순간 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아? 정희는 웃지 않았습니다. 네, 담을 수밖에 없죠. 말순은 낮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말대꾸가 늘었네. 정희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어. 정희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팔순잔치에 가져갈 옷과 선물을 챙겼습니다. 그때 현우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그냥 엄마 말 좀 들어. 정희는 가방을 닫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야? 현우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대답을 못해? 그게 엄마도 나이 드셨고. 정희는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나이 드셨어요. 그렇지만 뭐? 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는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희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옷, 세면도구, 선물,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말순과 시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밥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때 말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딜 나가? 정희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친정 갑니다. 말순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지금? 네. 미정이 화장품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언니, 우리 아버지 생신 준비도 해야 하는데?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님들 생신 준비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며느리가 해야지.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말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집 비우면 이 집은 누가 챙겨?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순이 턱을 들었습니다. 왜? 정희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시면 그때 오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시누이들을 한번 보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친정아버지 팔순잔치엔 돌아가시면 가라면서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정희는 신발끈을 묶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말 저도 똑같이 돌려드린 겁니다. 정희는 문고리를 잡은 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부모를 챙기겠습니다. 시댁이 먼저라는 말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정희야, 너 지금 어디야? 남편의 전화는 현관을 나선 지 10분도 안 돼서 왔습니다. 정희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친정 가는 길이에요. 미쳤어? 엄마가 난리야. 누나들도.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리요? 남편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너 그 말 그걸 어떻게 해? 정희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아파트 단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하신 말이에요. 그래도 뭐가 그래도예요. 제 아버지 팔순잔치엔 돌아가시면 가래놓고 시댁 생신엔 호텔 잡고 백화점 가고 며칠씩 눌러앉으면서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가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가 마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왔냐? 아버지는 짧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
그 말 한마디에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나 정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라. 아버지 생신인데.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됐다. 내가 온 게 제일 좋은 선물이야. 정희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팔순잔치가 열렸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80까지 살았다.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앉으니 더 바랄 게 없다. 정희는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잔치가 끝난 뒤 정희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신우이 미정이었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정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 반말은 하지 마세요.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엄마 마트에서 결제도 못하고. 정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결제요? 응. 카드가 안 된대. 너 뭐 했어? 정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카드 앱을 열었습니다. 가족 카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쓰던 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사용 정지. 화면에 안내 문구가 떴습니다. 정지 완료.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내가 이걸 했구나. 다음 날, 정희는 친정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습니다. 말순, 현우, 미정, 수연. 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말순 당장 들어와라. 미정 너 진짜 싸가지 없다. 수연 카드 왜 막았어? 정희는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의 일주일은 평화로웠습니다. 엄마는 매일 정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정희와 산책을 다녔습니다. 정희야, 힘들면 여기서 살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집살이가 쉬운 게 아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아버지는 내 편이다. 그 말에 정희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정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계간이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빨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왔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잠시 정희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카드 왜 막았냐?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카드니까요. 며느리가 감히. 며느리라고 해서 당연히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친정아버지 팔순잔치 간다니까 돌아가시면 가라던 분들이 시댁 생신엔 호텔 잡고 백화점 가고 며칠씩 눌러 앉았죠. 말순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가 그건가요? 제 부모는 돌아가셔야 갈 수 있고 시댁은 무조건 우선이고. 정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며칠 뒤 시누이들이 다시 왔습니다. 언니, 우리 카드 왜 막았어? 미정이 따졌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제 카드예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든 되나요?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정희는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형님들은 손님이라며 며느리가 다 챙기라고 했죠. 그럼 손님은 손님답게 행동하셔야죠. 미정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진짜 버릇 없어졌다. 버릇이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제가 친정 가는 걸 막고 친정아버지 팔순잔치에 돌아가시면 가래던 건 버릇이 아닌가요? 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나왔습니다. 정희야, 그날 말은 내가 좀 심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은 한 번 나오면 돌아오지 않아요.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으라는 건가요? 말순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다만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살지는 않을 겁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정희야. 응.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셔. 정희는 책을 덮었습니다. 나도 속상해. 알아. 근데 조금만 이해해줘. 정희는 현우를 봤습니다. 나는 7년 동안 이해했어. 이제 당신이 나를 이해해줘. 현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그걸 이제 알았어. 그건 아니지. 아니면 뭐야? 엄마가 나한테 돌아가시면 가래도 가만 있고 누나들이 200만 원 넘게 써도 가만 있고.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힘들어. 정희는 웃었습니다.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당신이 누구 편인지 생각해봐. 나는 이제 내 편이 될 거야. 다음 주 정희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커피숍 아르바이트.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정희는 면접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부터 일 나가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 무슨 일? 커피숍이요. 며느리가 무슨 커피숍을 나가. 정희는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돈도 벌고 싶고요. 집안일은 누가 해? 오전엔 하고 오후에 나갈 거예요. 저녁은 간단하게 드시면 되고요. 말순은 인상을 썼습니다. 며느리가 집 비우면 이 집은 어떻게 돌아가냐고.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할 수 있잖아요. 딸들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뭐, 며느리만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말순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엔 집안일을 하고 오후엔 커피숍에 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정희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돈을 벌고 자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은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말수는 투덜거렸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간단해? 바쁘니까요. 며느리가 바쁘면 어떻게 해? 그럼 어머니가 해주세요.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정희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내가 번 돈. 정희는 그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 선물을 샀습니다. 아버지께는 건강식품을, 엄마께는 옷을 샀습니다. 집에 가져가니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왜 사? 엄마, 제가 번 돈이에요. 그래도 받으세요. 저 이제 돈 벌어요. 엄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딸 컸네. 정희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의 요구에도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느 날 미정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언니, 우리 아버지 생신 때 또 호텔 예약했어.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당연히 언니가 내야지. 정희는 손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형님, 각자 내세요. 뭐? 저는 제 몫만 낼게요. 형님들은 형님들 몫 내시고요. 미정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생신을.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돈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너 진짜 변했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네, 변했어요. 이제 저도 제 삶을 살고 싶거든요. 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야. 네. 너 왜 이렇게 됐니?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내가? 네. 친정아버지 팔순잔치에 돌아가시면 가래서요. 말순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지만 제 부모의 딸이기도 해요.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미안하다. 정희는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요.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필로그.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커피숍에서 일했습니다. 집안일도 했지만 더 이상 혼자 다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도 조금씩 도왔고 현우도 주말엔 청소를 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더 이상 함부로 눌러앉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매달 친정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셨고 엄마는 정희를 볼 때마다 웃었습니다. 정희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 그렇게 정희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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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는 게 미덕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